안녕하세요. 화제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이제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네요. 제 나이도 또 한 살 먹어가는데 올해 제가 무엇을 해놨는지 한번 깊게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USB 장치에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죠.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여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과 좀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제네릭한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그 USB 장치가 어떤 장치든 간에 PCI 카드가 어떤 카드이든 간에 그리고 GPIO가 어떤 GPIO든 간에 이제 이것들을 무관하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것들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URB를 또 다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바이스 디스크립터,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 그런 것들을 읽어오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되는구나. 우리 제네릭 드라이버만 설치하면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맛보셨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벌크 통신이나 인터럽트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셀렉트 컨피그레이션 또는 set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URB를 만드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스를 통해서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자,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64편 윈도우와 USB 드라이버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set config 또는 select configur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URB를 한번 만들어서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elect configuration URB를 접수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후에 벌크 파이프, 인터럽트 파이프 같은 파이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파이프를 가지고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USB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려면 결국 파이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무조건 set configuration 이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예제를 한번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는 URB는 바로 URB Select Configuration 이라는 이름을 가진 URB예요. 그래서 이 URB가 오늘 만들어야 될 URB인데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썼었던 URB는 getDescriptor URB 그죠? getDescriptor URB였습니다. getDescriptor URB는 간단해요. 만드는 것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만드실 이 Select Configuration URB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보시면 자, 이 구조체 자체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부분이 약간은 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필드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마지막 필드가 사실은 표면상 하나의 구조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 배열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사실은 배열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구조체들이 안에 보이죠? 자, 처음에 있는 헤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의 포인터라는 걸 잘 보십시오. 포인터.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핸들. 여기까지는 크기가 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배열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가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URB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해 보실 텐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래서 마지막 필드, 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필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이라는 구조체가 보이죠? 자, USB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 바로 앞에서 보셨던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체 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구조체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배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배열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가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게다가 이 구조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곳에서도 바로 number of pipes라는 이 필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number of pipes라는 필드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여기 요 배열의 첨자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프의 개수가 달라지면 이 구조체 크기도 또 가변 길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가변성 때문에 지금 오늘 배우는 요 Select Configuration URB가 만들기가 좀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URB는 구조체의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 안에 들어있는 이런 필드들의 내용들, 이런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는 구조체이냐? 한마디로 하나의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 우리가 USB를 공부하다 보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그 하나를 내가 활성화해서 쓰겠다. 그럴 때 그 하나의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가 바로 하나의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지금 실습하려고 하는 장비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장비 기억나시죠?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 USB 시리얼 장비인데요. 이 장비 뭐 내부적인 건 제가 알 건 없고, 어쨌든 이 장비를 PC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텐데, 얘가 인터페이스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개가 된다 하더라도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딱 하나만 사용하는 예제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간단하니까. 뭐 이게 간단하다고는 했지만 샘플 소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가 여러 개가 돼도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샘플 소스가 뭐 하나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작성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유연성 있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가 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그것도 0,0,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넘버 0번에 얼터네티브 세팅 넘버 0번으로 가장 처음 발견되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저는 쓰도록 할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USB 장비들이 바로 0,0 요거 하나만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비도 대부분 0,0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USB 디바이스의 0,0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열어봤을 때 그곳에 엔드포인트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벌크 엔드포인트가 2개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벌크 엔드포인트 2개, 인터럽트 엔드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는 결국 여기 지금 보이시는 파이프의 개수하고도 똑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딱 정했을 때 그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 안에 들어있는 엔드포인트가 몇 개냐, 이 정보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파이프의 개수가 결정이 나고, 그에 따라 이 배열의 첨자가 결정이 나니까 결국 가변 길이가 결정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전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프에 대한 구조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파이프 인포메이션이라는 구조체는 단 하나의 파이프를 설명하는 구조체입니다. 단 하나의. 그래서 자, 만약에 이 파이프 구조체를 열어봤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파이프 인포메이션 구조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파이프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 핸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이냐면, 앞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요 URB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죠? URB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URB의 마지막 필드 인터페이스, 이 구조체 안에 넘버 오브 파이프스, 또 파이프스라는 배열이 있고, 또 이 파이프스라는 배열을 열어보면 그 구조체 안에 이런 필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파이프 핸들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채워 넣는 값이 아니고, 결과가 성공적일 때, 즉 접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처리가 되면 운영체제 측에서 또 버스 드라이버 측에서 반대로 채워주는 핸들이에요. 얻어지는 핸들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얻어지는 핸들이에요. 채워지는 핸들. 그러니까 이 파이프 핸들 값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내야만 앞으로 이 핸들을 가지고 벌크 통신이나 인터럽트 통신을 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파이프 핸들을 구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63번 예제와 비교해 봤을 때 63번 예제에서 사용된 드라이버가 그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수정된 부분이 없고요. 어플리케이션만 수정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수정되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바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소스를 받아서 열어보실 거 아니에요. 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그 소스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보면, 자, 핵심적으로 중간에 do job for USB device라는 함수 보이죠? 이 함수에서 이제 실제 USB 통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63번째 예제에서 사용되던 이 do job for USB device, 이 함수의 내용을 열어보면 64번째 예제에서는 다소 추가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63번째 예제에서 이 함수에서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읽어오고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를 읽어오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URB를 만들어 가지고. 자, 오늘은 셀렉트 컨피그레이션을 할 거예요. 셀렉트 컨피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파이프 핸들을 얻어내게 되겠죠. 자,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예제가 되는데,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고 우리 한번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받아서 보시면 333 외우기도 쉽죠? 333 333번째 라인부터 이제 추가된 코드가 보이는데, 자, 주석을 제가 쭉 달아놨어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URB를 만드는 건데요. URB를 만들려면 URB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URB,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URB인데 이 URB의 크기가 가변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가변적인 부분 때문에 일단 이 크기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계산하는 그런 로직이 이제 다소 좀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파이프 구조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핸들, 파이프 핸들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구조체를 통해서 얻는 핸들, 파이프 핸들을 이제 어떻게 취해오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0,0 또 0,0과 1,0 두 가지를 사용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쓴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 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꾸려져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가 URB 구조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2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터페이스가 두 개라면 여기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구조체가 그냥 하나로 충분하지만 만약에 두 개라면 2로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구조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구조체의 모습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pass configuration descriptor라는 로컬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같은 코드 요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어떤 함수냐면 configuration descriptor를 싹 뒤지는 거예요. 제가 싹 뒤져서 거기에서 원하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보면 configuration descriptor 구조체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뒤져라. 거기서 0번 인터페이스에 0번 얼터너티브 세팅, 즉 0,0에 대한 부분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 안에서 0,0 요 해당하는 부분을 찾겠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요 그림을 보시자면, 자, 만약에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십시다. 이게 전체가 다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인터페이스, 선택할 인터페이스는 0,0이에요. 자, 이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즉 여기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그런데 문제는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얘를 어떻게 찾겠냐는 거죠. 그죠? 얘를 찾기 위해서는 나름 로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모든 USB 디스크립터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앞부분이 바로 blength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length는 각각 자신들의 구조체의 크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면 파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찾은 내용들을 제가 출력을 했고요. 거기에 특별히 엔드포인트가 몇 개 달려있는 인터페이스인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포문장을 돌리죠. 자, 이 두 번째 포문장은 뭐냐면 이제 그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 속해 있는 엔드포인트는 요거하고 요게 되겠죠. 그쵸? 요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다른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0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 포함되어 있는 엔드포인트만 찾아내야 되니까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루프를 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루프를 돌면서 모든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들을 검색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포 문장을 돌려가지고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를 찾아내는 그런 로컬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찾아낸 엔드포인트들을 그때그때 다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URB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URB 사이즈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요직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조체 자체, 즉 Select Configuration URB 구조체 자체의 크기를 먼저 사이즈에다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맨 마지막 필드, 그러니까 이 구조체의 맨 마지막 필드가 인터페이스였잖아요. 요거 일단 요만큼을 뺍니다. 요만큼을 빼요. 왜냐면 저희가 몇 개의 인터페이스 쓸지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먼저 빼는 거죠. 그런 로직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구조체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을 하나를 빼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쓰기로 했었죠. 0,0. 그러니까 다시 또 더합니다. 좀 우스워 보이지만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구조체 안에서 또 파이프 인포메이션 만큼의 사이즈를 또 뺍니다. 왜냐면 파이프 인포메이션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또 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사이즈를 빼야죠. 우리가 몇 개를 쓸지 모르니까 요 넘버 오브 파이프의 개수만큼 써야 되니까 일단 요걸 뺀 다음에 다시 또 더하죠. 그래서 실제 엔드포인트의 개수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이즈 필드가 만들어지면 이제 URB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디스크립터를 읽어올 때 썼던 예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URB를 이제 메모리를 잡았으면 그 내용을 채워야 되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 일일이 채워주게 되는데 set configuration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URB의 펑션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select configuration. 그리고 전체 사이즈, URB 전체 사이즈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configuration 디스크립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게 구조체이지만 이 부분의 실제 위치를 포인터로 형변환 시켜 가지고 일단 구해옵니다. 왜냐면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쓸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좀 오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는 하나밖에 쓰지 않으니까. 그래도 논리를 위해서 제가 일단 포인터를 채워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포인터를 채워서 거기에 다시 랭스를 정확하게 채워줘야 되겠죠. 랭스, 왜냐면 파이프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구조체의 길이가 또 달라지니까.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요 넘버 파이프의 개수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구조체 전체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랭스가 가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포르프를 돌리면서 자, 이 파이프 인포메이션의 각각의 필드를 채워주는데, 자, 우리가 채워줄 부분은 다른 건 필요가 없고요. 맥시멈 패킷 사이즈 부분을 -1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이 부분을 치워주셔야 되는데 이 엔드포인트 어드레스는 어떻게 구해왔습니까? 바로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이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가 파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각각을 파싱을 해서 이곳에서 얻었던 그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에 들어있는 어드레스라는 필드를 가지고 그 값을 이제 이렇게 채워넣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URB가 모두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이버로 보냈습니다. 우리 제네릭 드라이버로 접수를 시켰죠. 그런 다음에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configured 됐다라는 메시지. 그런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열린 파이프를 이제 하나하나 열어봐야 되니까 다시 그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 구조체의 파이프 필드들을 뒤져보면서 자,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찍어보고요. 방향 찍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벌크라고 하면 벌크인, 벌크아웃이 있잖아요. 방향 찍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파이프 핸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성이 벌크인지 아이소코너스인지 인터럽트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때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논리가 그렇게 복잡한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달기 위해서 양이 좀 늘어난 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스는 제가 다운로드 사이트를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자, 이걸 빌드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가상머신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머신 쪽으로 지금 가 있는데요. 어디 있나 볼까요? 자, 가상머신입니다. 자, 63번째 예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PNP 제네릭 디바이스 USB. 자, 드라이버 설치 방법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63번째 예제로 돌아가서 동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클릭.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63번째 예제에서는 딱 요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까지만 출력이 됐었는데 64번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더 많은 내용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보자면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를 열거해서 파싱을 해서 0,0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내용 중에 중요한 필드를 출력을 해본 거고요. 엔드포인트 개수가 2개가 되네요. 아, 이 장비는 2개의 엔드포인트를 가졌네요. 그렇죠? 자, 인터페이스에 2개의 엔드포인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또 파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엔드포인트는 어드레스가 81번이고 맥시멈 패킷 사이즈가 헥사로 40바이트, 그 다음에 속성은 벌크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드포인트는 2번이네요. 2번. 그 다음에 역시 40바이트 헥사로, 그리고 벌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USB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있는 이 81번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는 방향이 인풋이고요. 2번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는 방향이 아웃풋입니다. 여기 앞에 상위 비트가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접수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configured 땡땡땡. 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configured 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포르프를 돌리면서 출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력을 했던 내용을 보니까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81번, 아, 요 녀석이었죠. 요 녀석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인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때 파이프 핸들 값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과 함께 벌크 타입이다 이런 말이 출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엔드포인트 2번에 대해서 아웃 방향이고 파이프 핸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벌크 타입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셀렉트 컨피규레이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작업은 뭘까요? 이제 이렇게 얻어진 파이프 핸들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쓰거나 또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벌크 벌크 트랜스퍼를 하는 URB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접수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USB 장비에 접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USB 통신이 가능해지시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URB를 만드는데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디스크립터를 읽어오는 URB를 했었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셀렉트 컴퓨터의 URB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자, 지금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통신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수정하기가 용이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하나 수정하면 다시 빌드하면 되고, 또 하나 수정하면 또 다시 빌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USB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작업이란 USB에선 딱 하나의 작업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늘 얻어낸 파이프 핸들을 가지고 이제 벌크 통신을 하거나 또는 인터럽트 통신을 하는 그 트랜스퍼를 실제로 일으키는 그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